모든 생각이 그거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병만 그런 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에 잠잘 때든 꿈속이든 뭐 한 사람한테 결국은 답이 주어지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서 믿고서 행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적인 부분은 그죠, 나한테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적인 거죠. 에너지적인 부분, 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내 그것으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구기자 발효건강차를 했는데 효능도는 좋은 거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필요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과 얼마만큼 내가 해보느냐에 따라서 내기에 좋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제 구기자 열매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순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순, 어린 순, 봄의 어린 순 이걸 해가지고 나물로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또한 이게 고양강장제라든가 시력이 감퇴됐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폐결핵이라든가 이제 현기증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당뇨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발효건강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매기체인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효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배효소를 구기자에는 이용을 한다. 그래서 배효소 원액을 갖다가 200cc 정도 원액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100g 정도를 갖다가 말려서 가루 낸 것을 100g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은 400g 정도 필요한데 요것은 이제 흰설탕을 써더라도 되고 황설탕 써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흰설탕을 쓰게 되면 단맛이 좀 많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제 단맛을 싫어한다고 하게 되면 황설탕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400g 정도가 이제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2000cc 정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게 되면, 보통은 이제 20일에서 2달 정도를 발효를 시키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발효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거품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거품이 많이 생겨나졌다가 다시 점점 없어졌을 때, 없어지면서 이제 미미한 띠, 거품에 잔잔한 이제 거품이 일어나죠. 요때 이제 발효가 다 끝났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때가 되게 되면 액을 걸려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수시로 이제 희석해서 차처럼 아니면 음료처럼 드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렇게 먹다가 많이 남아서 나는 식초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오랜 시간을 두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초산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식초까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구기자 식초도 굉장히 맛도 좋고 색깔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를 갖다가 발효건강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주 매기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필요로 한다. 그게 이제 크게 이제 배를 이용하거나 포도를 이용하거나 또한 매실을 많이 담아놨잖아요. 그죠? 그럼 매실을 이용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명문동 같은 경우 들어보셨죠? 그죠? 명문동. 여기서 이제 명문동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뿌리 그 알맹이에 심이 박혀져 있는데 그 심을 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한약방이라든가 건재상 가게 되면 빼낸 것이 약간 좀 비싼데 그걸로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문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기본적으로 100g이 이제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요거 100g 가지고서 분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게도 이제 포도 효소가 이제 필요로 해요. 요 부분에서는 포도 효소가 200cc 정도가 이제 필요로 하고, 물이 2000cc 정도가 필요하고, 설탕이 이제 400g 정도가 필요한데, 요한 흰설탕을 써도 되고 황설탕을 써도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황설탕을 이용을 거의 했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당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맹문동 뿌리를 갖다가 건재한 것을 갖다가 분쇄해서 100g을 준비하고, 그걸 갖다가 분쇄한 걸 갖다가 유리 용기에 담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기에다가 이제 설탕을 넣고 물을 2000cc 넣고, 그러고 나서 효소를 갖다가 200cc를 넣고 발효에 이제 들어가면 돼요. 똑같아요. 발효 들어가게 되면 점점 이제 거품이 이제 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품이 많이 이제 나왔다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다시 거품이 사라져요. 점점 사라지면서 띠를 아주 잔잔한 이제 거품의 띠를 두르게 되고, 그때쯤 되게 되면 액을 건져내서 냉장고에 보관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20cc 내지 30cc 원액에다가 물을 4 내지 5 정도 희석하게 되면 모국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걸 갖다가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 큰 상관은 없어요. 이것은 이제 효소보다는 차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조금 더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넣어가지고 쉐이크식으로 하도 되고, 아니면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놔서 시험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문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뇨라든가 근담이라든가 폐, 염증,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 염증에 대한 그 방송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염증이 관계되어 있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밥을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무엇을 많이 드시는 거 아세요? 밥 대신에? 빵. 햄버거. 그건 더 살찔 거 아니고. 살찌잖아.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빵을 먹으면 안 되지. 그렇죠. 빵 이런 거 안 먹으면서 좋다고 하면서 먹는 것이 있어요. 과일.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곡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과일을 먹게 되면, 그죠? 위액이 더 분비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염증을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밥을 조금이라도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는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가 있는데, 전혀 곡기를 안 먹고 과일만 먹는다고 하면 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이제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이 쪘다고 느껴가지고 본인이 보통 밥을 먹다 보면 살이 쪘다고 해가지고 밥은 안 먹고 어만큼만 먹다가 결국은 2%가 부족해가지고 밥을 먹거나, 그죠? 오히려 더 많이 먹는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요만치만 먹어도 되는데, 신경 써가지고 엉뚱한 거 여러 가지 먹었는데, 결국은 내중에 밥까지 먹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내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골고루가 아니라, 그죠? 치우쳐 있다 보니까 결국은 2%가 부족해서 2%를 다른 식으로 채우게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게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차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곡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저 차를 먹는 것은 굉장히 좋다.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음식 들어가면서 만에 하나 독소적인 부분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해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차를 이용을 하다든가 효소를 이용한다든가 뭐 주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여지면 되는데 주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이제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